지난주 목요일 미국에서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자 사이에 대선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CNN이 집계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대선 토론 다음날 아침 상무부 경제분석국이 5월 개인소비 지출, 즉 PCE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모처럼 만에 둔한세가 나오는 군 뉴스에 국채금리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리의 하락세는 오래가지 못했고 장중 내내 폭등세가 이어져 채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도 오전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네트워크의 주제는 트럼프 토론 후 폭풍, 채권 시장 충격 이유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대선 토론, 트럼프 압승, 재집권 시 경제정책 분석, 그리고 변동성과 리스크 관리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글로톡의 오보 박사입니다. CNN은 47대 미국 대통령 예비 후보에 대한 TV 토론이 끝난 직후 바이든의 재앙적 토론, 그의 재선 도전을 위기에 빠뜨리다라는 헤드라인으로 논평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실시한 대선 토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누가 이겼느냐의 질문에서 시청자의 67%가 트럼프의 우세를 지켜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압승, 바이든의 참패로 끝난 대선 토론이었습니다. 한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는 토론 직후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금요일 4.3% 이상으로 반등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임 도널드 트럼프가 첫 토론에서 충돌한 가운데 트럼프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더 강력한 후보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라면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장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대선 토론이 끝난 직후 뉴욕 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선물 시장에서 상승세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토론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 경제분석국이 발표한 PCE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둔화되자 수직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V자로 급상승세로 돌아서 장중 한때 4.4%를 돌파했습니다. 결국 하루 만에 10.4bp 올라 4.392%로 마감되었습니다. 2년물 국채의 금리와 폭에서 그려보면 10년물은 2.5% 상승했고 2년물은 0.7% 상승하여 장기금리보다 단기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전형적인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장 초반에 급등세로 시작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분을 반납하고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되었습니다. 5월 PCE 결과에 군 뉴스에 환호하던 채권 시장과 주식시장이 모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날 미시간대 소비자 심지수 확정치가 예상보다 다소 높게 나왔으나 전월보다는 낮아져 별 이슈는 아니었고요. 다른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선 TV 토론에서 트럼프의 우세가 점쳐지자 그의 재집권 가능성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주 요인이었습니다. 대선 토론 이틀 전 16명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기라성 같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하여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성명은 콜롬비아 대학의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가 주도했는데요. 그를 포함한 16명의 석학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면 무책임한 예산 편성과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다시 촉발시킬 우려가 당연히 존재한다. 또한 자신의 첫 임기 때 시행한 감세 정책을 영구화하고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며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60에서 100% 사이의 특별 관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에버코어, 알리앙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등의 연구소를 포함한 초당파적 연구자들도 이상과 같은
트럼프의 제안이 실행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재집권 시 인플레이션 재상승에 대한 우려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앞서 6월 초 전 재무부 장관과 하버드대 총장을 역임한 레리 서머스는 마켓 워치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두 번째 임기에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고 오바마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 수석 고문으로 위촉되는 등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이 매우 큰 경제학자입니다. 서머스 박사가 우려하는 핵심은 트럼프 재집권 시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 무시, 약 달러 선호, 재정지출 확대, 감세 정책, 그리고 반세기 동안 전례 없는 관세 정책의 도입 등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랜만에 뽀순이가 묻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트럼프가 집권하면 인플레이션이 재발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야? 이에 뽀시가 대답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야 하는데 조금은 어렵겠지만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모형으로 설명해 볼까? 그렇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께서는 익숙한 개념이겠지만 비전공자라도 잘 들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거시 경제학에 나오는 기본 모형인데요. AD1은 Aggregate Demand, 즉 총수요, 그리고 AS는 Aggregate Supply, 즉 총공급을 나타냅니다. 두 곡선이 만나는 E1에서 균형가격 P1과 산출량 Y1이 결정됩니다. 이때 트럼프의 경제 정책 중 확장적 재정 정책, 감세 정책, 그리고 달러와 약세 정책이 시행되면 총 수요가 증가하게 되므로 AD2로 이동하게 되고요. 새로운 균형점은 인플레이션이 P2로 상승하고 산출량은 Y2로 증가하는 E2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이것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서 최초 균형은 왼쪽 그래프와 같고요. 다른 점은 관세 부과는 수입 가격을 높이게 되므로 총 공급 곡선을 AS1에서 AS2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균형점 E2에서 인플레이션은 P2로 상승하고 산출량은 Y2로 감소합니다. 이것을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이 P1에서 P2로 상승하게 되지요. 이러한 경제학 이론에 근거하여 위에서 16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나 서머스 전 장관이 트럼프 재집권 시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경제 모형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했다면 지난 금요일 발생한 채권 시장의 충격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피셔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공식의 좌변에서 명목금리는 우변의 실질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합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금리가 2.5%, 기대 인플레이션이 3%라고 가정하면 명목금리는 5.5%가 됩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정책이 시행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결국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즉 금요일 날 10년물 국채 금리의 급등에는 트럼프 재집권 시 그의 정책이 시행될 때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상과 같은 경제학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서머스 전 장관이 트럼프의 재집권 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인데요. 실제로 블룸버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연준의 독립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사실 파월 의장은 2018년 트럼프가 임명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다정해 보였으나 트럼프는 지난 2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백악관에 들어가면 파월 의장을
재임명하지 않겠다고 벌써부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블룸버그 설문조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 대상의 44.3%가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 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약화되거나 권한이 제한될 것이다. 또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실질적인 공격이 있다면 채권 시장이 크게 동요할 것이며 이는 주식 시장에도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나아가 응답자의 24%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당선 즉시 25bp 이상 상승하고 또 다른 23%는 더 완만한 상승을 예상함으로써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국채 금리의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투자 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1992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있었던 7번의 대선을 분석한 것인데요.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즉 빅스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대선 전후로 변동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직전인 10월에 20% 상승했다가 11월 초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마이너스 17%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직전과 직후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었으므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 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난주 대선 TV 토론이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나 바이든의 재선이 위기에 빠진 가운데 5월 PCE의 두낫의 굿뉴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점쳐짐에 따라 투자시장의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주식시장은 하락세로 마감되는 등 후폭풍이 있었다. 둘째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건 경제정책은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내포하고 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 감세 정책의 연구와 달러 약세, 그리고 보편적 관세 부과 등은 수요 견인 또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고 휴쇼 효과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채권 시장에 충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더군다나 중앙은행 독립성의 약화와 연준의 통화정책 권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준의 금리 정책과 금리 예상 경로 등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되면 시장 금리, 주가 등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불확실성하에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